우리의 삶이 향상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익혀둬야 할 방법과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죠. 심지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과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왠지 심지 굳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에 대한 기초 근력을 다져보는 시간, 기자계 숀리, 기자계 단백질 쉐이크,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오늘 지금 2주 만에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방송도 잘 들었고요. 네, 이혜리 기자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2주 동안 끌고 갔어요. 네,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응원 문자도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또 질문도 해주셔도 좋고요. 물론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 기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뭔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과학자로서의 연구 결과는 말씀해 드릴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또 우리보다는 과학상식 풍부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김희드님, 오호 프로틴 기자님이라고 설명 듣고 바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좀 소개가 마음에 드셨어요? 기자계의 숀리, 기자계의 단백질 쉐이크. 아유, 좀 너무 힘을 주시지 않았나. 이건 좀 네.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네. 불안감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또 이혜리 기자가 2주간 자리를 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잘 꿰차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네, 우선 이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죠?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 수학.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좋아하는데 수학이 저를 안 좋아해서 늘 짝사랑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네. 왠지 근데 기자님은 아무래도 과학 전문 기자니까 수학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수포자. 이제 문과에 피가 흐르는 사람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릴 때는 뭐 수학만 아니면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저만 수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 왜 꺼내신 거예요? 뭐 물론 저희도 이렇게 수포자인데 네. 아직도 이 수포자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 한번 봤더니 네. 애들이 언제쯤 보통 수학을 싫어하게 되냐,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를 접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인생의 첫 쓴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 네. 여기서 수포자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인가? 이 기로에 놓인다는 건데 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이 최근에 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이번에 그래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좀 학습을 어려워하는 애들, 특히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 너의 고비가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명 가운데 48명이 수학의 분수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봤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분수하면 흔히 뭐 2분의 1, 네. 뭐 4분의 1 이런 게 분수일 거고 거기서 분수 요즘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 좀 어렵죠. 맞아요. 네. 이 분수의 개념 자체가 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4번째 단원에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가물가물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아예 기억도 안 나네요. 저도 이거 언제 그런데 배웠는지. 네. 여기서 이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가분수, 대분수, 뭐 진분수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덧셈, 뺄셈 이런 합을 구하고 뭐 연산하는 것까지 배우게 된다고 해요. 네.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보통 1, 2학년 때 배우는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물로 보통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자루에 사과 20개가 있는데 여기에 뭐 12개가 더 들어가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분수는 이렇게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런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아, 눈으로 이렇게 쉽게 연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개념 잡기가 힘들다는 거군요. 네, 이 실제로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분수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점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더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의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분수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고학년이 되면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어렵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분수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면 덧셈, 뺄셈, 뭐 이 분모가 다른 네. 분수의 덧셈, 뺄셈들이 나오고 5학년이 되면 곱셈, 나눗셈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 처음부터 이 분수 때문에 이렇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네. 결국은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왠지 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내가 수포자라는 걸 전하는 고등학교 정도 돼서 느끼긴 했는데 네. 이때부터 조짐이 보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 게 사실 한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면은 수학 자체에 좀 거부감이랄까요? 맞아요. 흥미를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싫어지면 그 과목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동훈 기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나요? 저는 아까 이 종 아나운서는 고등학교쯤 알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네.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내가 수포자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칙 연산 우리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이 응용에서부터 좌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아실 텐데 속도와 우리 거리 구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소금물 농도 구하기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근데 저는 소금물로 문제를 내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설탕물로 바꿨더니 못 풀겠더라고요.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좀 일찍 수학을 이제 포기하신 그쵸. 건데, 그럼 아이들이 이제 좀 안 거잖아요. 이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에서 수포자로서 이제 좀 갈림길에 서게 네.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려워하다가. 네. 요거를 해결하면은 왠지 수포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 애들이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분수 개념이나 뭐 연산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1, 2학년부터 좀 기초 연산을 탄탄히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전문가들 말로는 이 분수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이 개념이 있으면 아이들이 감각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생활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개발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요즘에 이 수학을 가르치려고 보드게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뭐 엄마들이 보드게임을 직접 배워서 아이들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놀이에 수학을 접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혹은 이제 초등학생은 지났는데 우리 아들딸이 수포자다 하시는 네. 분들은 여기서부터 조금 돌아가서 좀 재미있게 수학에 대해 흥미를 붙여주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9676 청취자님, 수포자 한 명 추가요. 저 지금 나이가 40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응용 수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거 풀면서 1차 포기했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의 정석 시작하면서 완전 포기. 저도요. 수능 때 수학 8점 맞았습니다. 80점 만점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기자님 공감, 대공감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제 뭐 수학이 뭐가 어렵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네.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또 이제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하단 말이에요. 네. 이 미세먼지 심하다고 해서 유행한 게 있죠. 그렇죠. 네. 이 얼마 전에 이 미세먼지에 수소수가 효과가 있다 해서 SNS를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수소수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네. 수소수가 말 그대로 수소가 들어있는 녹아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만들어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뭐 기계를 사다가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처음 수소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이게 뭐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해주고 또 뭐 아토피, 탈모, 뭐 노화, 뭐 다이어트까지 효과가 있다. 마치 네.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수소수로 씻은 과일이 더 오랫동안 싱싱하다 이렇게 또 들으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소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미세먼지 예방에도 수소수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얼마 전에 이 일부 업체들이 이 수소수가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뭐 심지어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수소수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인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왠지 또 오늘도 좋은 팁을 얻고 갈 것 같은데. 조금 전문 기자 같나요? 네, 멋있어 보입니다. 어떤가요? 과학적으로 효능이 있었나요? 먼저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좀 수소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입니다. 네. 좀 살펴보면 수소 안에 있는 수소 양부터 봐야겠죠. 네. 이 대기압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소 양이 최대 1.6mg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도 녹아 있다면 우리가 수소수를 한 10리터 이상은 마셔야 한 0.01g 정도 수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네. 그런데 이 제품으로 나온 수소수를 보면 보통 이 1리터 한 병에 한 0.001g 정도의 수소가 녹아 있다. 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권고량이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마셔라 네. 하잖아요. 근데 2리터를 전부 다 수소수로 마신다고 해도 최대 한 2mg 정도 수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렇게 물에 있는 수소는 사실 우리가 다 100%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뚜껑을 열어두거나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이 물에 있던 수소가 대부분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미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수 자체가 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네. 수소량이 너무 극미량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효능을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물에 있는 수소를 뭐 100% 다 마신다고 해도 네.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소가 거의 뭐 나노그램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위장 같은 경우는 뭐 장이나 십이지장이 다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우리 장을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남아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소수의 효능을 믿게 된 걸까요? 이 수소수 열풍이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수소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먼저 이 노화 방지, 뭐 피부에 좋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수소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팩이라던가 화장품들도 등장을 했고 그런데 이 수소수 업체들이 이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과학적인 논문들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교수가 이 뇌경색을 유발한 쥐한테 수소 기체를 주입했더니 활성산소가 60%나 사라지고 네. 이 죽었던 뇌세포가 살아났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수소 기체라고 했잖아요. 네. 수소 기체와 수소수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은 제일 많이 인용됐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한 거예요. 쥐한테 수소수를 먹였더니 허파 속에 있던 미세먼지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추적해 봤더니 네. 논문을 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즉 근거로 제시한 게 수소수라기보다는 수소 기체인 거고 문제고, 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팔고 있는 그렇죠. 그 회사의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낸 거라고 하니까 약간의 좀 네. 근거가 이제 현재 나온 근거는 약하다라고 좀, 네, 봐야겠네요. 그럼 뭐 이제 영향을 별로 못 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수소가 식품 첨가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네.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첨가는 할 수 있는데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질병의 예방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건강 기능 식품인 것처럼 표시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법이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수소수가 우리 몸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흔히 알려진 것처럼 아주 엄청난 효능과 그렇죠.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또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좀 똑똑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2주 만에 오셔서 아까 좀
다시 첫 방송하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해가지고 오실지 기대가 벌써부터 되는데 이동은 기자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골라봤어요. 어떤 건가요? 이동은 기자가 부른 건 아니고요. 네. 푸른 하늘의 멤버였던 이동은이라는 가수가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라는 이동은이란 가수가 있군요. 네. 그 노래가 있길래 제가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이텐사이언스 이동은 기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